4월 12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네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 모술입니다. 몇 년 전에 IS가 점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모술입니다. 그 모술이 니네베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니네베에 기원전에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이 왕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전부 백의 부조로 그려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쓰던 세기 문자가 번역이 되니까 그림은 저리 가라고 포로 껍질 벗겨서 죽인 거라든지 온갖 잔혹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근 한 100년 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 칼럼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겉으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가혹할 일을 할 일이 더 많았던 사람, 강자, 이꼴로 다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온갖 일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의 칼이 공정하게 쓰여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자신들의 허물은 정의의 칼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뉴스 브리핑 일부가요. 문재인 정권 거의 더듬이를 상실해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소화되고 더듬이를 상실해버려서 이 관리 능력이 전방위에 실종되고 전방위로 관리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추락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정권이 이제 망조에 접어들었다고 단언을 합니다. 지지율이 높은데 무슨 망조냐. 웃기는 소리죠. 지지율 그거 70% 80%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그랬습니다. TV에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뒤에서 군시렁대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30, 40% 밑으로는 안 떨어져. 처음엔 5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나중에 40% 30% 밑으로 안 떨어진다. 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를 중심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 대통령은 솔직히 임기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문 정권요? 그래 박 정권 끌어내리고 올라갔지만은 제가 볼 때 이 정권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임기 채우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몇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제가 2부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김기식이 문제인데요. 이 김기식이가 한마디로 덜 심각하다. 적법하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할 정도면 너네들은 이 관례화된 불법을 적폐라고 청산하면서 너희한테 이렇게 지금 관례화된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근데 김기식은 관례화된 불법도 아니라 누구도 하도 지저분해서 하지 않던 불법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지가 쪼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출장을 혼자 보내준다는데 그걸 또 인턴 여사원을 데리고 둘이 간다는 겁니까? 김기식은 나세 철판을 이렇게 깔았습니까? 아니 성인 남성이 뭐 사적으로야 무슨 가정사나 사적으로야 어떻든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기관을 협박하고 그래서 기관에서 입막음조로 외유를 보내는데 여비서를 데리고 달랑 둘이 간다. 이 기네스북에 오를 이야기예요. 이 비리도 급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급이 되어버리면 그걸 변호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대변인이란 작자가 나와가지고 덜 심각하다 무슨 뭐 적법하다 법적법을 따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뭔가 하면 5자로 딱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도덕성 마비, 예?
내자로 이야기하면 내로남불. 알겠습니까? 세자로 이야기하면 흑후론. 얼굴이 검고 두꺼워야 예? 정치에 성공한다. 예? 두자로 이야기하면 철판. 한자로 이야기하면 망했다는 겁니다. 이 문정권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김기식이가 문정권의 무덤이 된다라고 지금 감히 예언을 합니다. 김기식은 문정권의 무덤이 확실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충 저도 좀 살면서 정치를 경험해오고, 그래도 정치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평을 받는 사람인데, 제 앞가름은 잘 못해도 남은 잘 보입니다. 정권이 망할 때 보면 항상 망하는 징조가 좀 보여요. 그러지 말지 조언을 하면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정권 없어요. 왜? 자식아, 너도 정치에 성공하지도 못한 놈이 뭔 남한테 충고를 하고 자빠졌냐. 아, 그렇지요. 너희들처럼 안 하니까 나는 정치 성공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래도 나라 꼬라지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해주면 대체적인 특성이 죽으라고 말 안 듣고 말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쪼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정부 기구에 참여연대 출신이 또 한 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앞으로 정권이 재정 분야, 국가 재정 분야를 장기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 자리 꽤 찼어요. 자,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으로 참여연대 출신을 갖다가 또 했다는 거예요. 장하성이도 참여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여연대, 김기식 건감원장도 참여연대, 한마디로 이 재정개혁특별위원장도 참여연대, 장하성이 밑에 선임 행정관으로 있는 홍일표도 참여연대, 대한민국의 경제, 금융, 재정판은 다 참여연대가 헤쳐먹는 데입니까? 그렇죠. 뭘 참여하고 연대하는 겁니까? 국정에 참여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연대한다고 이름은 정말 기막히게 지었네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슨 정평의 모녀가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됐다고 야단이고, 어제 청와대 앞에는 대입 정시를 늘리자, 수시를 늘리자 해갖고 반대하는 두 패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 꼴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각 대학에 전화를 걸어갖고 정시를 늘리라. 아니, 국가가 정책으로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대통령이 보고를 하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해서 입시 정책을 전환한다 하면 될 것이지, 왜 설거머니 교육부 장관이 전화를 합니까? 이 정권과 이 정권의 원조들이 대학교 입시의 자유라 어쩌니 해가지고 온갖 행태로 대학 입시를 개판 만들어 놓고 다시 정시를 늘리라고 하니까 확종으로 가는 시대에 자기들이 한 게 있어서 창피해서 그러는 겁니까? 자, 미세먼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죽으냐 늦게 죽으냐 차이지, 모든 사람이 국민들에게 지금 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입증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다들 그냥 손을 놓고 있을 뿐인 거지요. 자, 문재인 공약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비란 내려와 제주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는 오직 자유의 냄새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하고 대선의 미세먼지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미세먼지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데입니까? 예?
그런데도 이 정권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정권 출범하고 떠들썩하게 내놓고는 기껏 무슨 태양광 하니 이런, 그래서 요즘 문정권에 줄 선 사람들 태양광에서 짭짤하게 돈 잘 벌어 먹는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7조 2천억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30% 감축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몇 프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이라도 해보고 중국한테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까? 자, 서울에서 인천을 쭉 따라가면요, 가는 대로 미세먼지 심한 날 더 눈에 띄게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영향이 결정적인데도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르스를 잘못 대처했다고, 세월호를 잘못 대처했다고 박 정권을 그렇게 아작을 냈으면 당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지금 공시생이 44만 명이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데, 예? 이 공시생, 지난 주말에 4,953명, 약 5,000명 조금 덜 뽑는 국가공무원 구급시험에 15만 5,388명이 응시해서 41대 1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시생이 지금 44만 명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생 중에서 이 시험을 이 국어공무원에 친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친 거 있고 다 합치면 44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청년 인구 20에서 29세 사이에 644만 명인데 여기 한 7%가량이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작년에 대학 입시를 본 이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59만 3천 명인데 여기에 75%가 공시생이라는 거예요. 자,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국업공무원, 그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는 국업공무원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자, 이런데 이것뿐입니까? 지금 해선 가능한다는 STX 조선이 9개월 만에 망가져 버렸어요. 이거 문정권 들어와서 망가진 겁니다. 자, 정부는 해성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STX 조선을 큰 소리를 쳤는데 구조조정 원칙도 없고 정부하고 채권단이 시간만 보내고 이러면서 경쟁력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법정 관리도 조기 졸업시키고, 자,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STX 조선이 지금 청산을 둘러싸고 지금 막판 단계에 가고 있어요. 지금 노사 간에 생산직 75%를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안과 노사 확약서를 산업은행에 내야 하는 데드라인에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직 75%를 줄이지 않으면 연말이면 거의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군사를 빼지 않으면 영업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솔직히 뭐 이거 자구한다 해도 살아날지 의문입니다만은, 자, 한국 GM 노조도 엊그제는 사장실 때려 부수더니만 더 강경해졌어요. 지난 2016년 총선 전에 골든타임이다. 지금 한계선상에 이런 기업이 한국에 너무 많다. 이런 기업들 구조조정을 해야 돼. 이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 빚으로 살아가는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지금 2년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좀 있으면요, 곳곳에서 터질 것이고 이 정권은 친노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분이 벌어져도 노조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뜯어먹다가 그냥 죽어버리자라고 하는 노조와 이 정권이 결탁을 했어요. 지금 한계 기업, 그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 더 나아가지고 좀비 기업들을 완전히 좀먹은 채로 작사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 하나 이 정권이 대북 구멍 파는 거 외에는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들 깜빵 보내는 거하고 북한하고 밑으로 쑥덕쑥덕 하는 거 두 가지 말고는 이 정권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앞장세웠던 검찰이 권력기관 구조개혁 부분에
검찰에 불리하게 된다고 조금 빼딱해지니까 이제 그거 수사 지휘하는 사람의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요, 매사를 쇼통하고 이벤트하고 국민 감성을 자극해보고 그 다음에 깜빵으로 보내는 푸닥거리하고 북한하고의 쿵짝쿵짝 물밑에서 거래해서 이벤트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 정권이 운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정권이요, 이제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은 겁니다. 정권이 망조가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신호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정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권의 인물들이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나무라는 여권의 인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원로일 수도 있고 여당이 견제차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하도 무섭게 해서 떠들면 족보 없이 다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쳐버리는 세력들이 설칠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보세요. 당내에 이견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걸 갖고 너무 잘했다, 무조건 잘했다, 뭘 잘못했냐, 억울하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솔직히요, 잘한 것도 있겠지요. 잘한 것도 있지만은, 좀 잘못한다 말 한마디 하면 살려줬습니까? TV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정권 이러면 안 된다고 뭐라 하면요, 십상시라고 내몰면서 온갖 짓거리를 했습니다. 저거가 십상신 놈이 누구 보고 십상시라 했어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요, 나중에 아무도 말 안 해버리면서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해버렸어요.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도 말할 자격이 있어요. 한번 그런 꼬라지를 당한 거를 처절하게 느껴야 다시는 그 꼴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정권이 망할 때는요, 충고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라 달라들고 겁을 줘서 충고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문 정권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언론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든 어디든 찾아보십시오. 이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김기식이 물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원로가 한 명 있는지, 진노의 원로가 한 명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망조에 접어든 거예요. 이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권력이 소수화됩니다. 맨 놈이 다 헤쳐먹지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자, 지금 이 정권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맨 놈이 다 헤쳐먹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검찰하고 경찰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검찰, 경찰 시켜서 툭 하면 잡아가고 겁주고 하니 야당들이 전부 그냥 딱 엎드려가 꼬랑지도 낮추고 바닥에 붙어 있지요. 사실 저런 것들은 야당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야당 겁주고 여당도 겁주고 그래서 검찰, 경찰이 칼을 휘두르는데요. 얘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얘들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 밥 주면 아무나 주인이에요. 주인 바꾸면 얘들이 뭔지 알고 바뀔 주인이 오기도 전에 담 넘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와서 밥 주면요, 전 주인을 잡아먹는 그런 집단이에요. 지금 이 부려먹는 부분에도 이제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검경 의존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쇼하는 놈이 춤을 춥니다. 누가 쇼예요? 타겟민이에요. 임종석이 쇼, 둘이서 지금 이 뭡니까? 개그 듀엣이에요. 개그 듀엣. 둘이서 무슨 컬투 쇼처럼 하고 있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인물이 거리 없어서 임종석이 안 되면 UA하고 수습이 안 됩니까? 여기에 재벌이 포함된 뭔가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 대북관계도 간장을 합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두 사람이 다 해먹고 있어요. 자, 권력이 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비판자가 사라진다. 소수화가 된다. 검찰, 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 그리고 소수화된 안에서도 완전히 춤추고 장구 치는 사람 한둘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일에 무관심해진다. 솔직히 완전히 지금 무관심해지고 있잖아요. 국가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자, 경제학파.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어느 대학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학계, 한국경제학회 안에 다 장악을 하면 이상해질까봐 견제도 하는데 이게 무슨 학회도 아니고 국가 운영을 정책실장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장 참여연대, 금감원장 참여연대, 무슨 국가재정특별위원장 참여연대. 그래서 온통 참여연대에서 재벌이니 은행이니 어떻게 조질까 연구하던 인간들을 다 불러와가 같은 칼라로 앉혀놨으면 조지는 데는 탁월해서 여비서 됐고 인턴 됐고 여행까지도 갈 수 있죠. 딱 거기까지예요. 지금 한번 봐요. 엊그제 삼성 정권에서 없는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서 지금 전 국민이 주식시장이 투명한 줄 알았더만은 없는 주식도 팔리는구나 하는 걸 전 국민 앞에 보였잖아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 주식이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내지는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파는 공매도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라고 20만 명이 넘게 지금 청원을 했는데 그거? 공매도는 주식을 적절하게 폭등하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이 머니 게임인데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되는데 주식도 없는 놈이 주식을 사고 파는 공매도라는 부분이 해외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지 몰라도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게 없어야죠. 근데 여기에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이런 걸로 보면요. 이 작자들이 경제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부동산요. 그렇게 1년 동안 집값을 올려가 서민들 고생을 시키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두들겨 잡는다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봐요. 앞으로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하늘까지 거품 낀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도 책임 안 지고 사회 문제에서는 무관심합니다. 요즘 이제 신문에도 문재인 정부에 켜진 빨간불이라고 비판하는 칼럼이 나와요. 70%가 넘는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오만과 독선이 나타나는 조짐이다. 전부 간이 조목만 하니까 조짐이라고 이야기. 뭔 조짐이야. 오만과 독선으로 칠갑을 했지요.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인사 개입 의혹, 이건 블랙리스트죠. 고도 다른 전문가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방송법 개정 지연 등 간과해서는 안 될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 개헌한다고 무슨 싸질러 대더니만 지금 개헌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추경 무슨 4조 원 해가지고 무슨 청년 일자리 해결한다더만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방송법 개정, 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거가 저거 마음대로 MBC, KBS는 다 장악하고 SBS도 오나가 손 털고 지금 뒷걸음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KBS 이사진을 정당이 나눠서 추천하는 걸 하지 말자고 국민에게 돌려주자 합니다.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이번에 KBS나 MBC를 장악할 때 국민에게 좀 돌려주는 방식으로 모양을 보여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저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정당 추천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 장악을 하고 나니까 한국당 추천하는 뭐 한둘 그것도 꼬라지 보기 싫어서 방송법 개정하자입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요. 제가 볼 때 김기식을 기화로 해서 이제 망조가 접어들었다. 망조 때 나타나는 모든 신호가 다 보이고 있다.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다. 비판이 사라지고 소수화되고 듀엣이 다 해먹고 금갱이 그냥 춤을 추고 더 나아가서 관리 능력을 상실해서 각 분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리할
지금 능력조차 상실했고 동종교부를 해서 참여연대학교라는 출신들이 다 헤쳐먹고 있다. 잘 하고 있습니다.